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속보가 있네요.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월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된 지는 8개월 만인데요. 송 전 대표의 혐의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때 민주당 의원 약 20여 명에게 이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그리고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른바 먹사위원을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먹사위원의 후원금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어제부터 일정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으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이틀째 공식 일정이 없는데요. 내일까지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중일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당대표가 주관하는 최고위원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그 전에 거취를 결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김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 크게 3가지 정도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먼저 대표직 에서만 물러나거나, 아니면 총선 불출마만 선언하거나, 아니면 이 2가지 모두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지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김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지역구인 울산 남구 을에 출마할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또 그렇게 되면 주류 희생 요구에는 불응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김기현 당대표가 사퇴를 하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TV조선은 여권에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검토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단독 보도했는데, 네덜란드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이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면 한동훈 장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면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 보도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예. 이만희 사무총장은 지금은 어느 개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차분하게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 갈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도 무슨 얘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지층 확장성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2사람이 현 정권에서 실무자이자 책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건데요. 당 주류가 다시 빈자리를 채우는 모양이 절대 당에 유리한 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공동 비대위원장 체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면서 한 명을 콕 집었는데 이뇨한 위원장 같은 분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과 함께라면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어떤 조합도 상관없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식도 가져오셨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더 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친명계 김민석 의원,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비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행보 둘러싸고 친명, 비명 간 설전 격화하는 모습인데요. 김민석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금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 결국 윤석열 검찰 독재 공작 정치에 노란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또 무슨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네, 비명계가 엄호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김민석
의원이 젊은 날에 본인이 그토록 혐오했던 기득권과 수구 정치에 얼마나 몸을 담그고 있는지 다시 곱씹어보라 이렇게 쏘아붙였고요. 조응천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과거에 철새 그러니까 합쳐서 김민세라는 별칭이 붙었다면서 지금은 완전 친명 전사가 돼 있는데 과연 사쿠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조 의원이 말하는 과거 일화는 김민석 의원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탈당한 뒤에 무소속 정몽준 후보의 국민통합 20일에 합류한 걸 말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여러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혁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비명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장제원 의원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못하느냐. 친명 주요 인사들 왜 안 하느냐라면서 선도적인 결단을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국민의힘처럼 누군가의 불출마나 어떤 용퇴 이런 것들 희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원욱 의원의 말 들어보면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보다도 못하다. 민주당은 인적 쇄신이 없다. 당 지도부를 비판하면 중국의 홍위병처럼 고립작전, 비난작전만 펼치고 있다라고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은 불출마를 속속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지금 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제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퇴행하는 것을 막아달라라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에 남아있는 출마 기회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 할 테니 이 선거법만 지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초선 의원인 홍성국 의원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홍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사회를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불출마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반대로 어제부터였습니다. 제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 시작되자마자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여권에서는 어떤 인사들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총선에서 여야 전직 의원들이 속속 재등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먼저 친이명박계 MB계로 분류되는 전 의원들이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 포천 가평 지역구에서 3선을 지낸 김영우 전 의원, 서울 동대문 갑 지역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도 고향인 충남 홍성 예산 지역에서 텃밭 다지기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연아 전 의원도 경기 고양정 지역구 출마 공식 선언하면서 관련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친박근혜계의 인사로 분류가 되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각각 부산 중구 영도구 그리고 경북 경산에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뭐 많이 알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분들의 올드보이 귀환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혹시 연세 아시나요? 여든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81살이신데 고향인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이제 5선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에 17대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전주시 병 출마로 다시 5선을 노리게 되고요. 이 밖에도 5선 출신의 이종걸 전 의원 또 당대표를 역임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수도권에서 출마를 계속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모두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예상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씀하셨는데 뭐 방송 이런 거 통해서 오면 뭐 활발하게 활성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뭐 나이가 드셨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끝으로 스포츠 소식 가져오셨어요. 프로야구 이정우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했다는 소식 가져오셨습니다. 이게 그런데 뭐 초대형 계약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정후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행을 택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형 계약인데요. 6년 계약에 총액이 1억 1,3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84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샌프란시스코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지금 이정후 측이나 샌프란시스코 구단 측에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공개한 건 아니지만 현지 매체들은 계약 규모를 이처럼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계약인지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예. 지난 2013년에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와 맺었던 6년 3,600만 달러 가뿐히 뛰어넘는 한국 선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이고요. 그리고 연평균 금액으로 따져보면 1,800만 달러 수준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에서 받은 연봉 2천만 달러에 이어서 2위입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이정후 선수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는데 이 푸틸라 단장이 직접 고척 스카이돔에 와서 이정후 선수의 최종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앞으로 이정후 선수의 엄청난 활약을 또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